이번 시간은 페이지 61페이지 조적조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61 조적조. 문제는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가 되면 종합편이 되더라도 벽돌 구조에서 답이 됩니다. 두 문제가 되면 벽돌 구조 한 문제, 블록 구조 한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벽돌 구조 한 문제, 블록 구조 한 문제. 자, 그러면 앞전 시험이 조적조에 대해서 종합 문제로 벽돌 구조 쪽에서 답을 유도시켰어요. 블록 쪽은 지문이 한 줄 땄고요. 그럼 올해는 잘하면 아마 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에서 두 문제, 한 문제일 때는 벽돌 구조가 중점이 되고요. 두 문제일 때는 벽돌 한 문제, 블록 한 문제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2회 때 되면 이제 돌 구조 한번 안 가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벽돌 구조에서는 벽돌의 규격해가 나오죠. 이거는 꼭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벽돌은 자 이런 규격의 벽돌이 있더라 정도만 보시고요. 그래서 보통 표준형 장례형 벽돌 있죠. 얘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벽돌입니다. 그래서 벽돌의 길이가 있고 너비, 두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벽돌의 표준 벽돌의 치수는 길이, 너비, 두께의 순으로 보통 나타내게 돼 있어요. 모든 벽돌은 길이가 먼저고 다음에 뭐다? 너비, 두께의 순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벽돌의 품질 개념이 나온다. 자, 벽돌의 강도 하면 무슨 강도다? 압축 강도입니다. 벽돌의 강도라 하면 이것은 압축 강도를 의미해요. 압축 강도고 모르타르의 강도다라면 이건 모르타르는 접착재료니까 이거는 부착 강도를 의미합니다. 부착, 이 접착 강도라고 다 접착재료니까. 그래서 벽돌의 품질 시험이죠. 벽돌의 품질은 바로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벽돌의 품질 시험은 그래서 벽돌의 이 품질 시험 개념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바로 압축 시험, 압축 강도 시험하고 흡수율 시험 이 두 가지로 보통 벽돌의 물리적 시험인 품질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벽돌은 압축 강도가 크면서 흡수율이 적은 벽돌이 무슨 벽돌? 좋은 벽돌의 기본적인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럼 쉽게 내력벽 있죠? 내력벽은 하중을 갖다가 지지할 수 있는 벽을 무슨 벽? 내력벽이라 했죠. 그러면 내력벽은 강도가 클 수야 됩니다. 그러면 조적조 벽돌 집들은 보통 벽돌이 하중을 다 받아줘야 돼. 벽돌이. 그렇기 때문에 강도가 크면서 흡수율은 적은 벽돌이 좋은 벽돌의 기본 조건 개념이 된다는 사실 알아두시고, 그리고 밑에는 그 62페이지 하단에 조적벽체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 있죠. 이거는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벽돌 벽체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벽돌, 자, 이 벽체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 벽체의 강도입니다. 벽체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벽체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 벽체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죠. 영향을 주는 요소 개념하고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벽체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고, 벽체 두께,
두께에 영향을 주는 요소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는 요소하고. 그러면 벽체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자 어떤 요소들이 벽체의 강도에 영향을 주냐. 그래서 거기 보면 벽돌의 무슨 강도? 압축 강도죠. 자, 이 벽돌의 개체 강도 압축 강도예요. 그래서 옛날에 인장 강도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쌓기 작업의 정도. 쌓기 작업의 정도는 시공의 정밀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시공의 정밀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르타르는 무슨 강도라 했어요? 부착 강도. 즉 모르타르의 부착 강도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 벽돌 쌓기 방법입니다. 영식 쌓기로 했느냐, 하란식 쌓기로 했느냐, 쌓기 방법 등등 여러 가지 줍니다. 근데 벽체 두께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자 이겁니다. 대표적으로 자 이 건축물의 높이가 영향을 주고요. 건축물의 높이가 영향을 줍니다. 높으면 벽의 두께는 두꺼워져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층 건물이 될수록 기둥도 밑에 기둥은 엄청 크죠. 1층 기둥이 커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100층짜리 건물 세우는 건물의 기둥하고 5층짜리 빌딩 세우는 기둥하고 기둥 크기 틀리죠. 자,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가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층별 1층이야 2층이야 층별이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벽의 길이 내력벽 길이가 영향을 줘요. 그리고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바닥 면적이 영향을 줍니다. 바닥 면적. 그래서 둘이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십시오. 얘는 지문만 썼어요. 얘는 밑에 거는, 위에 거는 내 거예요. 얘는 지문도 나왔고 얘는 아직 출제는 안 됐습니다. 자, 그리고 63 벽돌의 종류는 열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안 외워도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내하 벽돌 나오죠. 내하 벽돌은 고온에 견디도록 제작된 벽돌이 내하 벽돌입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이 있죠. 벽난로 내부나 꿀뚝 내부 같은데, 자, 여러분들이 꼭 회장님, 사장님 별장에 보면 난로가 있죠. 벽난로 별장에. 그거 계속 불 떼야 되잖아요. 콘크리트 모르타르는 균열 가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내하 벽돌을 씁니다. 근데 내하 벽돌은 물을 축임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리고 넘겨서 64페이지 모르타르 개념이 나옵니다. 모르타르는 우리가 바로 접착 재료죠. 접착 재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거기 1번 해놨죠. 그래서 강도 부착 강도가 제일 중요시 여겨집니다. 배합비는 용도에 따라서 배합비는 각각 다릅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2번에 정리해서 모르타르 강도는 벽돌 강도마다 이상이어야 됩니다. 요거는 기출했어요. 그럼 지문 정도 또 쓸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물을 부어 섞은 후 경화가 시작된 굳기 시작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리고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모래는 1에서 2.5mm 정도 모래를 사용합니다. 너무 고운 모래를 사용하면 안 돼요. 고운 모래는 뭐다? 균열이 발생이 되죠. 적정 모래를 쓰라는 겁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눈 나옵니다. 원래 줄눈은 조인트라 했죠. 재료와 재료 사이가 뭐다? 줄눈입니다. 자, 줄눈은 기본 몇 mm가 표준이다? 10mm가 표준입니다. 기준으로 하는데 내하벽돌만 예외예요. 내하벽돌은 얼마다?
6mm. 그래서 앞전에 내하벽돌 여기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자, 내하벽돌만 6mm고 모르면 얼마? 10mm가 기본이에요. 볼록이든 벽돌이든 다 몇 mm? 10mm가 기준이고요. 누구만 예외다? 내하 벽돌만 6mm가 됩니다. 그리고 막힌 줄눈, 통줄눈은 자 이거죠. 우측 그림 보시면 세로 줄눈이 일직선상인 것이 무슨 줄눈? 통줄눈이에요. 그럼 우측 그림이 통줄눈이죠. 빗금치 났잖아요. 하중이 뭐다? 집중된다는 거거든. 하중 집중되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래서 좌측과 같이 세로 줄눈이 일직선상이 되지 않게 쌓은 것이 무슨 줄눈? 막힌 줄눈입니다. 막힌 줄눈이 하중 응력 분산을 할 수 있는 것이 막힌 줄눈입니다. 그럼 벽돌벽 내력벽 쌓기는 막힌 줄로 시공해야 된다, 통줄로 시공한다? 막힌 줄로 시공하는 기본 원칙이야. 그럼 벽돌벽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것은 막힌 줄로 해서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공부해 두시고, 그 다음에 치장줄눈 나옵니다. 치장줄눈은 자 의장적 효과를 위해서 보기 좋게 쌓아준 것이 치장줄눈입니다. 자, 그러면 치장줄눈은 보여야 돼요. 줄눈 부분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붉은 벽돌집을 보면 벽돌이 눈에 보이죠? 맞죠? 붉은 벽돌은 보이죠? 보이면 벽돌과 벽돌 사이 줄눈, 그것이 치장줄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타일도 보십시오. 타일과 타일 사이 줄눈 보이죠? 거기 무슨 줄눈? 치장줄눈이에요. 치장줄눈. 그런데 시멘트 벽돌을 쌓았을 때 시멘트 벽돌은 안 보이잖아요. 시멘트 벽돌이 보였습니까? 내가 보니 이거 시멘트 벽돌 같은데 여기가 안 봐도 시멘트 벽돌 같아. 느낌. 여기가 이 시멘트 벽돌이거든. 근데 벽돌 안 보이게 마감을 해버리죠. 시멘트 벽돌 맞을 거예요. 한번 주먹으로 한번 때려 보십시오. 제가 때려봐야 되는데 저까지. 이거는 철근 콘크리트 기둥이잖아요. 이거는 벽돌벽입니다. 소리가 들리죠? 네, 나죠? 이거하고 소리가 틀리죠? 이건 철근 콘크리트, 이거는 벽돌벽입니다. 벽돌벽 하면 블록으로 쌌을 겁니다. 근데 벽돌벽 끝에 소리가.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두드려 보거든요. 두드려 봐가지고 맨날 공사장이나 건물에서 두드려 보면 대충 나옵니다. 여러분들 단단하니까 다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지만 철근 콘크리트하고 벽돌의 소리가 틀려요. 두드려 보면. 그래서 특히 타일 같은 경우는 좋은 타일이냐 나쁜 타일인가요? 타일 공단을 이렇게 두드려 보면 대충 알아요. 소리가 이거 압니다. 음색을 가지고. 그래서 옛날 도예공 있죠? 도자기 꾼 사람들이 옛날에 있잖아요. 이래 보고 두드려 보잖아요. 그리고 망치 확 때려버리죠. 장인들은, 도예공 장인들은 다 두드려 깨죠? 약간만 물량 나도 다 두드려 깨잖아요. 근데 야매 도예공들은 어떻습니까? 몰래 팔고 이러죠? 장인 정신을 가지고 다 두드려 깨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도자기가 쇠퇴했잖아요. 일본이 도자기 줬잖아요. 걔들은 부흥을 시켜줬고 우리나라 잡아다가 맞죠? 도예공들.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장려를 안 했잖아요. 누가 하는 거라서? 도자기는 누가 구웠습니까? 네. 그래서 장려를 안 해줬거든요. 천민이 하는 거라서. 맞죠? 그러면 이것을 치장줄 의장적 효과로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번 체크하시고 치장줄을 바를 경우 줄눈 모두 굳기 전에 줄눈 파기 시기를 알아둔데 2번이 줄눈 파기 시기입니다. 모르타르가 뭐다? 굳기 전에 하면 돼. 굳기 전. 그래서 이건 시간이 나오면 안 돼요. 시간이 나오면 안 되고 적시나 시간이 나오면 안 되고
모르다 굳기 전에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장률이 6mm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겨봐서 치장줄눈의 종류가 나오고 있어요. 자, 생긴 형상에 따라서 줄눈이 나온 겁니다. 빗줄눈, 평줄눈, 엇빗줄눈, 둥근줄눈, 그리고 내민줄눈, 오목줄눈, 민줄눈, 볼록줄눈 등등 많아요. 전부 다 뭐다? 생긴 형상이에요. 그러면 자, 이걸 가지고 다룬 거예요. 생긴 형상. 자, 이제 벽돌이 있었잖아요. 붉은 벽돌이 있는데 시멘트 모르타를 이렇게 쌓아올라가면 모르타를 삐져나와 있어요. 지 멋대로. 그럼 이걸 어떻게 파내야 돼? 줄눈을 파요. 파고 새로 이렇게 이쁘장하게 줄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줄눈 상태 여기 평평하면 평줄눈이에요. 이 상태에서 둥글게 나오면 둥근 줄눈. 반대로 오목하게 들어가면 오목줄눈. 간단해요. 그럼 여기 벽돌하고 같이 민줄눈이에요. 완전 몸매가 일자다. 이게 민줄눈이에요. 이 민줄눈이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튀어나오면 볼록줄눈이에요. 볼록하다. 자, 밥만 먹었을 때 볼록 나오면 그건 둥근 줄눈이고, 배가. 항상 밥 먹든 안 먹든 볼록 튀나와서 그건 볼록줄입니다. 자, 그러면 빗줄눈은 이거죠. 이렇게, 이게 빗줄눈이. 이렇게 만든 것은 빗줄눈이고, 반대로 이렇게 되면 엇빗이 되는 거예요. 엇빗. 왜냐하면 빗은 이겁니다. 여기 기본 빗입니다. 오른손 제비. 대각선을 끊는데 항상 우리나라는 세계에는 전부 다 늘 기준 잡는다. 왼손 제비가 많아요? 오른손 제비가 많습니까? 오른손 사람이 많거든. 그래서 오른손을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창문도 오른손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두 짝짜리 창문이 있을 때 미석이 창이죠. 안에서든 바깥에서는 오른손으로 이렇게 열게 돼 있어요. 맞죠? 오른쪽이 자기 쪽에 있어요. 두 짝짜리는. 비기본이에요. 아, 도면을 간혹가다 있잖아요. 도면을 그냥 창호 도면도 그냥 그려진 게 아니고 가게에서 그려졌는데 생각 없이 그리는 인간들은 그 반대로 그리는 경우도 있다. 원래 오른손잡이가 예를 들어 오른쪽이 항상 자기 쪽에 두 짝짜리가. 이건 관심 없죠? 관심 없어 잘 모르는데 한번 가서 이제 자세히 보세요. 미석이 창을 보면 항상 오른쪽이 자기 쪽에 와 있어요. 미석이 창 두 짝짜리 창문이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빗줄눈이 구조적이나 방섭상 가장 유리합니다. 그리고 평줄눈이 시공상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왜 많이 사용하는가? 시공이 용이해요. 공사가 쉽습니다. 시공이 용이해서 평줄눈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두 가지는 기본 알아두세요. 내용까지. 그리고 치사하게 내면 이렇게 내요. 새로운 유형 내면 다음 치장줄눈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냅니다. 그 만점 밑에 5번에다 막 써놨어요. 내민줄눈, 오목줄눈 전부 다 뭐다? 생긴 형상이에요. 자, 그리고 신축줄눈 얘는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균열 방지 목적으로 설치되는 줄눈이 무슨 줄눈? 신축줄눈입니다. 그래서 얘는 모르타르가 아니에요. 다른 재료를 써서 탄력성을 갖게 한 줄눈이 얘는 다른 재료로 쓰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얘는 모르타르가 아니다. 모르타르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신축줄눈은. 네, 재료의 취급과 보관 주민, 요거는 시방서 내용이에요. 시방서 내용이 되는데 우리가 조금 알아두실 거는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자 4번에 보면 콘크리트 조적체에서는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젖어서는 안 됩니다. 콘크리트 조적체는 허가된 경우에 젖어서는 안 된다. 자,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8번에 모르타르는 다시 비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화작용이 의해서 경화가 시작된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는 사용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경하는 우리가 이야기했죠. 경하는 굳어지면서 뭐다? 강도가 생기는 걸 뭐다? 경하라 했죠. 경하는 굳어지면서 강도가 발생하는 걸 경하다. 그래서 경하가 시작된 것은 사용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처음 물을 비빈 후 2시간이 지난 모르타르나 1시간이 지난 그라우트는 사용하지 마라, 이게. 그러면 보통 그라우트는 채우는 재료를 뭐다? 그라우트라고 합니다. 그라우트.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벽돌 쌓기법에서 기본 쌓기. 길이 쌓기하고 마구리 쌓기는 자, 이겁니다. 자, 벽돌이 있을 때 길이 부분이 보이도록 쌓으면 무슨 쌓기? 길이입니다. 길이가 면이 보면 길이 쌓기. 자, 마구리가 보이면 뭐다? 마구리 쌓기. 이렇게. 길이가 보이게 쌓느냐? 마구리가 보이게 쌓네, 이게. 그러면 기본 쌓기는 4가지가 있는데 제가 2가지만 해놓은 거예요. 원래 2가지 더 있습니다. 2가지 더 잘라내버렸어. 아, 이거 시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 자, 이렇게 세워서 쌓으면 세워 쌓기. 이렇게 쌓으면 옆세워 쌓기입니다. 아, 4가지가 있는데 제가 2가지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다 2가지만 하대. 원래 4가지입니다. 자, 이게 길이, 마구리. 마구리는 건축 부재에 통나무가 있으면 제가 통나무라 지금 발바닥하고 여기가 마구리예요. 건축 부재 끝면이죠. 끝마무리 면을 마구리라 해요. 그 마구리가 보이도록 쌓으면 마구리. 어떤 벽면을 바라봤을 때 어떤 면이 보이느냐? 길이가 보이면 길이. 마구리가 보이면 마구리. 세워 쌓으면 세워 쌓기. 옆세워 쌓기. 이건 시험 내는 건 아니에요. 죽어도 시험은 못 낸다. 자, 그리고 일반 쌓기를 보시면 1번과 2번이 나왔었습니다. 1번과 2번. 영식과 네덜란드 하란식 쌓기입니다. 그러면 영식 쌓기하고 하란식 쌓기의 차이점은 바로 이거죠. 영식은 잉글리시, 자, 영국식 쌓기를 줄여서 영식이라고 하고, 교수들은 절대 영국식 잘 안 써요. 영식 이렇게 씁니다. 영국식 이렇게 안 쓰고 영식. 자, 영식 쌓기하고 하란식 쌓기. 영식 쌓기하고 하란식 쌓기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을 가지느냐? 사실 뭐 구체적으로 알 필요도 없더라고요. 안 내더라고. 네덜란드 하란식 쌓기를 많이 씁니다. 그럼 영식 쌓기하고 하란식 쌓기는 공통점은 한 켜는 길이 쌓기, 그 다음 켜는 마구리 쌓기로 번갈아서 쌓는 것은 동일한데, 영식과 하란식의 차이점은 이게요. 변화를 준 거예요. 통줄론이 생기지 않도록 변화를 준 겁니다. 한 켜는 길이, 한 켜는 마구리 쌓기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겁니다. 이렇게 길이 쌓기만 하게 되면 이렇게 길이로만 이렇게 길이 쌓기를 하고, 그 다음 켜를 이렇게 마구리 쌓기 켜를 이렇게 해보면 여기 통줄론이 생겨요. 이걸 방지해야 돼. 그럼 여기 하고 요만큼 벌려서 쌓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다른 걸 잡아 넣으면 되잖아요. 요렇게 쌓아나가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쌓아나가면 통줄론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그래서 이 마구리 쌓기 켜에서 마구리 쌓기 켜가 있고, 이게 길이 쌓기 켜인데, 이 변화를 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무엇을 뒀다? 여기에다 다른 걸 끼워 넣어야 돼요. 끼워 넣는 겁니다. 요걸 반절이나 뭐를 끼워 넣었다? 이오토막을 끼워 넣은 거예요. 반절은 하나 더 가면 되고요. 이오토막은 2개 잡아놓으면 딱 맞아 떨어지는 게 통줄론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마구리 쌓기 켜에서 변화를 준 겁니다. 반절은 벽돌이 요렇게 있을 때 절반만큼 이동했잖아. 요거 요 절반 이동했잖아. 그게 반절 넣은 거예요. 절반 거꾸로 반절. 그리고 2호 토막은 4분의 1 토막.
자, 토막은 길이 직각으로 자를 때 토막 낸다고 표현하죠. 4분의 1 토막은 2개를 넣어준 거예요. 이건 반절이고 4분의 1 토막 2개만 넣으면 딱 맞았다. 이것을 무슨 쌓기? 영식 쌓기. 영식 쌓기는 요걸 개념을 반절하고 이오 토막을 사용해서 통줄눈 발생을 방지한 겁니다. 그래서 영식 쌓기 가장 튼튼한 구조적으로 가장 튼튼한 쌓기는 무슨 쌓기? 영식 쌓기를 기억하시면 돼요. 영식은 가장 튼튼하다. 이제 치사하게 내면 어디서 뭘 썼느냐 이거 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란식 쌓기는 이겁니다. 하란식 쌓기는 자 지금 현재 한 켜는 길이 그 다음 켜는 마구리 쌓기로 이렇게 했는데 얘는 마구리 쌓기에서 변화를 준 게 아니라 길이 쌓기에서 변화를 준 거예요. 자 마구리는 그대로 간 거예요. 이렇게 마구리 쌓기는 변화를 안 줬습니다. 그런데 길이 쌓기가 그러면 여기 통줄론 생기거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 끝부분에 모서리 끝부분 벽돌을 이걸 쓴 거예요. 7호 토막을 쓴 거예요. 4분의 3 토막. 그래서 하란식 네덜란드 쌓기는 요것밖에 안 쓰는 겁니다. 7호 토막.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길이 쌓기. 얘는 길이 쌓기 켜에서 변화를 준 거예요. 통줄론이 생기지 않도록 마구리 쌓기 켜는 변화를 주지 않고 길이 쌓기 켜의 모서리는 4분의 3 토막을 써서 쓴 것이 하란식 네덜란드식 쌓기가 됩니다. 그래서 모서리가 튼튼한 방식이야 얘는. 그래서 네덜란드니까 네모 이렇게 보거든요. 네, 하란식이 네덜란드. 그래서 얘는 뭐가 튼튼하더라? 모서리. 모서리가 견고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방식을 거의 대부분 씁니다. 하란식을. 현장에서 보면 다 이거 하란식이에요. 그 다음에 영식 쌓기, 하란식 쌓기 중에 왜 하란식이 잘 사용되는가 하면요. 얘는 2호 토막이나 반절을 써야 되거든. 맞죠? 2호 토막 반절을 쓰면 저건 절단을 해줘야 돼. 7호 토막은 현장에서 안 만들어줘야 돼. 조적국이 알아서 치가 써요. 온벽돌 갖다가 손으로 탁 갖다 놓고 흙손으로 탁 쳐가지고 갖다 얹습니다. 이제 잘 잘라요. 잘 안 자라도 괜찮아. 7호 토막 했는데 정확히 못 잘라서 70 토막 되죠? 3알이 날라갔잖아요. 그거 모르도록 채워 넣으면 돼요. 너무 커서 덜 잘렸다고 한 번 더 때리면 돼요. 안 잘라줬습니다. 한 번도. 조조공들 알아서 해. 벽돌 갖다 주면. 조조공들 절대 잘라달라는 소리 안 합니다. 지금. 이처럼. 초반에 벽돌 진다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는데 아침에 무게중심을 잘 못 잡아가지고 무게중심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그것도 요령이죠. 벽돌 딱 치고 올라갈 때 있죠. 그것도 요령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불식 쌓기, 프랑스식 쌓기입니다. 프랑스식 쌓기. 자, 같은 켜에서 길이와 마구리가 번갈아 나오는 거야. 얘들은 교대잖아. 교대로 쌓았어요. 길이, 마구리를 교대로 쌓는데, 얘는 불식은 프랑스죠? 불식은 프랑스. 자, 불식은 이겁니다. 같은 켜에서 이겁니다. 마구리도 나오고, 길이도 나오고, 마구리 이렇게. 길이 계속. 이 한 켜에서 마구리하고 길이가 번갈아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쌓기? 불식 쌓기. 그 불식 쌓기는 딱 적응을 딱 기억하시면 돼. 통줄론이 발생한다. 얘는 부분적으로 통줄론이 생기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약해집니다. 얘는 그 통줄론 나오면 체크하지. 통줄론이 발생합니다. 구조적으로 약합니다. 근데 장점은 이거예요. 불식 쌓기가 장점은요. 프랑스의 장점은 외관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술의 도시 하면 어디에? 뭘 떠올라요? 예술의 도시 하면 뭘 딱 들습니까? 파리가 떠오르잖아요. 맞아요? 파리가 딱 떠오르잖아. 파리가 아니고 파리 어디 나가나 어디 지방 까먹었다.
프랑스에 가면요, 바닥이 유리로 돼 있는 건물이 있어요. 유리로. 화장실은 빼고요. 화장실에 유리로 돼 있으면 안 되겠죠. 거기 빼고 나머지는 유리로 된 건물이 있습니다. 밑에서 위에 다 보여요.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한번 수업하다가, 진짜 젊었을 때 수업하다가, 지금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그 건물이. 옛날에 수업하다가 그런 건물이 있다 하니까, 저도 실제는 못 받고 갔다 온 사람 소리 들어야 알았습니다. 내가 언제 8일 가보면, 그쪽에 가보니까. 그래서 이야기했더니만, 학생 한 분이 유학을 가셨대. 프랑스로 유학 갔다가 자기도 그거 가봤다 카대. 갔다 카대. 그래서 그 건물에 갈 때 치마 입고 갔다 카대. 여성이었었습니다. 갔다 와가 이야기하대. 서울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학원에서. 공무원 학원에서 다시 만났어요. 보시고, 그래서 기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식사기 있죠. 미식사기는 될 수 있으면 저것만 보세요. 시장벽돌 써서 5켜 정도. 5켜란 단어가 나오면 무슨 쌓기? 미식쌓기 보십시오. 미식쌓기.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영농쌓기 나오죠. 영농쌓기는 잠깐 뒤에 보십시오. 난간벽 같은데 구멍을 내어서 쌓는 방식이야. 사진은 너무 축소해가 잘 안 보이네. 자꾸 줄이네. 편집하면서 자꾸 줄여가지고. 자, 이런 겁니다. 난간벽이나 담장 같은데 이렇게 구멍을 내서 쌓는 거야. 이렇게 구멍 같은 거. 꼭 이렇게 구멍 낼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얘는 거기 영농쌓기 해놨죠. 벽돌 벽면에 십자형 구멍을 내어서 거기 이제 장식적인 효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난간벽이나 어디에 사는 거다? 담장. 난간벽이나 담장에 하는 거예요. 난간벽이나 담장에 하는 거예요. 보통 장식쌓기가 치장쌓기, 이 장식쌓기, 치장쌓기라고도 하는데 장식쌓기용으로 사용된 것이 대표적으로 몇 가지 있는데 두 가지만 가르쳐줄게요. 영농쌓기하고 그 다음에 음모쌓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면 영농쌓기는 구멍을 내어서 쓰는 거예요. 얘는 뭐다? 구멍. 이거는 45도 경사지기. 얘는 구멍 45도. 이거만 기억하면 돼. 구멍 45도. 그 다음에 70페이지 보시면 기초쌓기가 나옵니다. 기초쌓기는 두 번 기출이 되었습니다. 기초쌓기는 여기 1번 냈고요. 벽돌 냈습니다. 어떤 벽돌 써야 되냐? 기초쌓기. 그 밑에 그림 보면 벽돌 기초 해놨죠? 그 B급 많이 치놓은 게 있죠? 이게 벽돌 표시입니다. 도면상. 밑에 그림 보십시오. B급 많이 치놓은 게 있죠? 거기 벽돌 표시고, B급이 끝나고 나서 판이 좀 두꺼운 거 60도 이상 써난 그 칸 있죠? 그게 기초판입니다. 그게 기초판이고, 그 밑에가 뭐다? 잡석 다짐해 놓은 거예요. 잡석 기장. 그 그림 형태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벽돌 기초가 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 또 B급 끄는 게 옆으로 나간 거 있죠. 날개처럼. 맞죠? 양쪽 나간 거 있죠. 그건 지표면 표시고, 지표, 땅 표시입니다. 양쪽으로 동일하게 생긴 거 있죠. 위에. 그게 지표면 표시입니다. 자, 그랬을 때 기초쌓기는 그러면 벽돌 가지고 땅 속에 들어가 있잖아. 벽돌이. 맞죠? 그러니까 흡수율이 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기초에 사용하는 벽돌은 소성이 잘 된 강도가 큰 벽돌을 쓰라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시험을 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면에 서면 습기를 방지하게 지표면 높은 곳에 뭐다? 방습청 설치해 줘야 됩니다. 방습청은 뭘로 하면 되는가 하면요. 저 벽돌 쌓았잖아요. 벽돌을 뭐 가지고 쌓았어요? 벽돌을 뭐 가지고 쌓았어요? 접착제이고 뭐라 했어요? 모르타르잖아. 근데 일반 모르타르는 습기를 흡수를 하죠. 이렇게 그거는 방습청은
방수 모르타로 싸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방수 모르타로 방섭청 하는 거고, 방섭청은 재료가 여러 가지예요. 그럼 여기서는 방수 모르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여러분들 그죠? 자, 단독주택 집 질 때 보면 1층 우리가 날 때 저거 하잖아. 밑에 비누로 깔고 하시는 거 봤죠? 뭐 비닐 이런 거 깔고 콘크리트 치면 모르타 치는 거 보죠? 그게 방섭청 설치하는 거예요. 습기 올라오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텐트 칠 때 방섭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냥 텐트 깔면 안 되지. 맞죠? 비누로 깔아야 돼. 맞죠? 비누로 깔아줘야 됩니다. FM. 비누를 깔고 해야 됩니다. 그게 습기가 안 올라오죠. 그리고 사실 텐트 자체를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약간 일반 데보다 약간 높아야 되죠? 그게 물이 흘러내려가죠. 비 오면 자기 막 웅덩이 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래서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나온 거는 1번하고 적어냈습니다. 거기 3번 출제죠. 3번의 제일 밑에 맨 밑에 나비는 벽 두께 2배 이상인데 1.5배에서 한번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배는 이것만 잘 보면 돼. 1.5배, 2배 나오는 거는 공부하셔야 돼요. 다른 배는 보지 말고 몇 배 나오면 항상 1.5배 하고 몇 배? 2배짜리만 좀 공부하면 돼. 나머지는 공부할 필요 없고. 자, 그리고 이제 거기 3번에 보면 기초판 두께는 기초판 납이 얼마 정도? 3분의 1 정도 돼야 된다, 이게. 자, 그러면 그 밑에 있죠? 이게 기초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이제 벽돌 이렇게 돼 있고. 이래 빗금 놓은 게 무슨 표시? 벽돌 표시예요. 여기 기초판이거든. 그 기초판 이 너비의 최소한 두께가 이게 얼마 이상 돼야 된다? 이거에 3분의 1 이상 3분의 1은 돼야 된다, 이게. 어느 정도 두께가 두꺼워야지 된다는 거예요. 몇 분의 몇? 3분의 1. 요 정도 한번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줄기초 윗면은 청소하고 물추기를 하는 것은 이거죠. 벽돌을 쌓아야 되는데 줄기초가 모르타르의 습기를 흡수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착 강도가 안 나오잖아. 그래서 미리 물추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초 윗면이 오목한 곳은 벽돌 쌓기 전일에 모르타르 콘크리트로 고름질을 해주라는 겁니다. 바탕을 골라주고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넷 쌓기는 1번 개념이 앞에 개념이 한번 언급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뒤에 체크, 내미는 정도, 내미는 한도. 자, 이거는 벽돌 벽면에서 이겁니다. 돌출할 때 어느 정도 내밀어야 되냐, 이겁니다. 그러면 4분의 1비, 8분의 1 조금씩 내밀은 게, 그러면 한 키 할 때는 8분의 1비 내밀이라는 거죠. 이게 1비예요. 이게 1비예요. 벽돌 길이가 1비입니다. 그럼 요거의 8분의 1만 내밀어라. 하나씩 할 때는 약하니까. 2개씩 할 때는 튼튼해지겠죠. 4분의 1 정도 내밀을 수 있다. 근데 그렇다고 무한대 내밀 조금씩 내밀기 무한대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내미는 한도 조금씩 내밀어도 얼마? 2비까지. 그러면 요거 몇 배? 2배 정도까지 내밀 수 있다, 이게. 너무 많이 내밀어서는 안 된다, 이게. 그 다음에 이 강도가 마구리 쌓기로 한 거예요. 자, 이게 쉽게 내밀 때 이렇게 길이로 내밀면 안 된다, 벽면에다. 이렇게 내밀지 말고 어떻게? 이렇게 내밀어라. 그래야지 뒤에 많이 물려 있잖아. 그 8분의 1비 내밀었으니까 내미는 게 8분의 7이 벽 속에 물려 있잖아요. 그래 안전하죠. 그래서 지금도 절벽이 굉장히 높으면 절벽 내려다볼 때 어떻게 내려다봐요? 너무 높죠? 그럼 이러고 못 본다니까. 엎드려가지고 눈만 이렇게 내밀죠. 밑에가 얼마나 옆으로 이렇게 볼 분이 있어요? 없다니까. 그래 길이 쌓기로 하면 안 된다. 무슨 쌓기? 마구리 쌓기.
마구리 쌓긴 해야지 뒷벽에 많이 물려 있는 거예요. 벽도. 맞죠? 자, 공간 쌓기. 자, 목적 2번 목적 가지고 2번 냈어요. 2번 냈고 그 다음에 앞전에 저겁니다. 6번 가지고 낸 거야. 6번. 6번으로 갔습니다. 6번. 자, 총 3번 냈어요. 공간 쌓기는. 자, 공간 쌓기는 자, 벽체와 벽체 사이에 무엇을 두었다? 공간을 두어서 쌓는 것이 공간 쌓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 쌓기는 자,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그럼 여러분들 이겁니다. 공간 쌓기는 외벽을 할까요? 내벽 쪽으로 할까요? 내벽을 할까요? 외벽을 할까요? 내벽을 할 것 같아. 벽체와 벽체 사이에다 공간을 두는 거야. 그 외부 벽체 쪽에 내부는 안 하고 이런 벽을 공간 쌓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럼 외부에서 비가 오거나 이러면 습기가 실내로 스며들 수 있거든. 그럼 벽을 쌓을 때 이렇게 중간에 공간을 두는 거예요. 이렇게 공간을 두어서 쌓게 되면요. 자, 밖의 벽체는 습기가 있어도 안의 벽은 건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사이에다가 공간을 두는 거예요. 이 사이에다 공간을 두어서 쌓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벽을 중간에 경면을 겹벽으로 쌓은 겁니다. 이렇게 처리해 준 겁니다. 그럼 목적은 방습이 주된 목적이에요. 방습이 주된 목적. 하다 보니까 방음도 되고 단열도 되더라 이거죠. 단열은 나누면 자, 더위를 방지하는 방수도 되고 추위를 방지하는 뭐다? 방한, 방수 두 가지 개념 되는 거예요. 단열은 연료의 이동을 차단하는 것은 방한, 방수.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목적 가지고는 냈고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6번 먼저 설명해 줄게. 공간 쌓기는 도면이나 공사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으면 바깥쪽 벽을 무슨 벽으로 한다? 주 벽체로 하겠다. 이게 바깥쪽 벽을. 자, 그래서 우리도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우리도 바깥 남편이 가장으로 보통 보죠. 맞죠? 그래서 보통 이 바깥 어른 어디 있냐 이러잖아요. 바깥 남편을 주. 예외로 있습니다. 제가 이 친구 팔아가면서 이거 설명해 드렸는데 이거 틀린 분들 진짜 섭섭하죠. 제 친구가 집에서 살림살이 하는 게 참 좋아가지고 재미있대. 백화점에 문화생활하는 게 너무 재미있대. 그래서 회사 그만두고 안에서 애 키우고 이런 게 진짜 재미있대. 그래서 자기는 가장을 버렸대. 이거 하면 재미있대. 미친 건 아니고요. 자기가 즐거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이걸로 본다. 그래서 공간은 5에서 뭐다? 7cm 정도. 그래서 바깥쪽에 주벽체를 한다는 거예요. 이 가지고 이제 시험을 낸 거예요. 바깥쪽에 주벽체인데 반대로 내서 낸 겁니다. 자, 그러면 그 4번에 보십시오. 연결재 배치강, 거리강, 최대 수직거리는 400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수평거리 90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놨죠. 자, 이거는 밑에 있죠. 공간 쌓기 벽에 벽체 연결 철물 해가 밑에 박스 나오죠. 얘가 건축 구조 설계 기준이에요. 법령 기준에 건축 구조 설계 기준의 내용이에요. 얘가 이것이 건축 구조 설계 기준 내용이에요. 밑에 내용이. 그럼 밑에 내용에 보시면 자 3번을 보십시오. 3번에 연결 철물은 교대로 배치하며 연결 철물 간의 수직 수평 간격은 각각 600mm와 900mm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죠. 맞죠? 그러면 수직이 600이고 수평이 900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철물을 넣었을 때 이겁니다.
철물 넣었을 때 아래 위에 있죠. 이 거리가 뭐다? 수직이잖아. 이게 수직거리이고, 벽에서는 옆으로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옆으로는 수평거리,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수직거리하고 수평거리. 근데 수평거리는 다 똑같잖아. 어디에서나 보나 수평은 얼마였다? 900mm 초과를 할 수가 없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시방서나 건축구조 설계는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 수직거리가 차이가 있어요. 수직거리는 시방서상은, 표준 시방서상은 400mm이고, 400mm 초과할 수 없다는 거고, 초과하지 마라 이거야. 그런데 건축구조 설계 기준에서는 600mm 초과해서는 안 돼. 이하로 하라 이게.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오겠어요.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시방서라고 내줄 때는 이게 됩니다. 이걸로 풀면 되는 거고, 표준 시방서란 조건이 안 주어지면 무엇이다? 이걸로 풀어야 돼요. 600을. 이거는 무조건 누가 실수했는 거야? 시방서 쓴 사람이 실수한 거야. 시방서는 자유롭잖아. 아니에요. 표준 시방서는 최대치를 정해놓은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최소치나 최대 이런 걸 정하는 거, 기준을 정하는 거거든. 그래서 시방서 쓰신 분이 실수했어요. 시방서 사람이 법에 규정한 걸 따와가 쓰다가 실수한 겁니다. 이중벽을 할 때 내력벽 두께를 정할 때 합산할 때 있거든. 그 규정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봐줄게. 이걸 잘못 이해해서 낸 거예요. 77페이지 잠깐 보세요. 77페이지 보면 거기 표가 두 개 나오죠. 나오죠? 빨리 보세요. 77페이지 표를 보시면 밑에 작은 표 밑에 보시면 거기 3번 해가 나온 거 있죠. 거기 셋째 줄 밑에서 둘째 줄에 작은 글씨를 보면 그 이중벽이 내립벽에서 그 벽의 상호간에 가로 세로 각각 400mm 이내의 간격으로 보강했죠. 처음 이걸 잘못 낸 거야. 이걸 잘못 나온 거야. 이 400이 떠올려가지고 낸 거야. 시방서를 만드신 거야. 이게 실수한 거야. 내가 보기에는 표준 시방서 쓴 사람이 잘못됐어요, 이게. 자, 이거는 부령이거든. 건축구조 설계 기준은 부령이야. 시행규칙입니다. 규칙이거든. 법이에요, 그거. 그럼 법이 틀렸으면 벌써 바뀌어야 되죠? 법이 틀리면 문제죠? 법이 수정이 됐고도 남잖아. 아직도 규칙은 바뀌면 바로 시행이거든. 아직도 멀쩡해요. 시방서 틀린 거야. 시방서 바꿀 때 바꿔야 돼. 근데 너 모를 거야. 누가 이야기해. 내가 한번 전화하려고 하다가 아직도 참고 있어요. 나도 바쁘고 나도 할 일도 많고. 시방서 선생님이 잘못됐어요. 욕먹을까봐 내가 전화 안 하고 있어요. 스스로 바꾸고. 실수한 겁니다. 자, 보시고. 그리고, 개별, 여러분들, 각 공사의 시방서는 자기가 그 만든 대로 하면 되는 거지만, 표준 시방서는 표준을 정해놓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되거든. 자, 봐두시고, 그 다음에 5번 있죠. 5번은 공간 쌓기를 할 때는 모르타르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줘요. 왜 그런가 하면, 공간이 있음으로써 그 역할을 했거든. 안에 모르타르 떨어져 채워지면 연결이 되죠. 효과가 없는 거예요. 공간이 있어야지 방습을 하고, 방음을 하고, 맞죠? 그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아파트에
발코니, 베란다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공간이. 원래. 확장형 좋은 거 없다. 자,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뭡니까, 어디 불 나가지고 애들 죽고 엄마 뛰어내, 그 사건 있죠. 술 취해가지고 뭐 20대 초반에, 있죠? 있죠? 안 올라갔잖아요, 위로, 맞죠? 발코니가 있으니까 안 올라가는 거예요. 발코니가 있으면 위에 집이 약간 불이 거실 정도야. 물 타고 안 올라갑니다. 발코니가 없는 확장형 아파트는요, 타고 올라가요. 그거 보시고, 그래서 그 측면을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런 아치 쌓기 나오죠. 그 다음에 창대 쌓기, 그 다음에 개구부 쌓기 이런 거 있죠. 그리고 75배 임방보가 나옵니다. 임방. 이 부분이 저거 됩니다. 임방 부분이 이것이 개구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개구부 쌓기하고 관련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치 쌓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자, 수고했습니다.